앞에 거 이어서 이제 계속 또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좀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주제의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식에서도 일관성 있게 찍는 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변덕이 심한 건 우리가 신뢰를 못 하잖아요.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 일관성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일관성, 저도 이제 사진을 옛날에 배울 때는 선생님 항상 일관성 있게 찍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관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일단 사진의 형식적인 측면인데, 우리가 아까 이제 표준 렌저로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표준 렌저를 가지고 50mm로 찍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대상을 다 50mm로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찍을 때마다. 그래 일단은 초점 그리에 대한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1m 정도나 2, 3m 정도를 이제 어떤 대상을 찍을 때 거리를 뒀다 그러면 그 거리가 어떨 때는 저 뒤에서 넓게 찍히고 또 아주 앞에 가서 좁게 찍힌다는 거는 일관성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대상과 거리를 보통 한 5m 정도나 10m를 둔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찍는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게 또 일관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점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카메라의 위치도 조금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끔, 어떤 때는 위에서 찍다가 어떨 때는 뭐 밑에서 찍다가 어떨 때는 정면으로 찍다가, 이건 좀 일관성이 좀 벗어나죠.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내가 카메라가 대상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방향성,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좋고, 그렇다고 이걸 100%다 뭐 그렇게만 찍으라는 게 너무 딱딱하죠. 때로는 위에서 찍었을 때도 효과적이라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밑에서 올려다보고 찍을 때 효과적이겠다 싶으면 그렇게 찍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일관성을 가지고 찍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이제 사진을 안 배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 보면 다 광각으로 찍거나 이런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가까이다가 찍으려면 당연히 가까이다가 찍어야 되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대부분 다 그 작은 대상들이니까 그때는 이제 105mm의 마크로라는 데로 찍었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렌즈로 안 찍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 프레임이 아버지의 땅이라는 거는 프레임이 다 이렇게 일관돼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일관성이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주제를 선명하게 표현되고, 이렇게 해야 신뢰가 느껴지게 되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방주교회잖아요. 그죠? 방주교회. 방주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주교회를 그대로 이제 형성화 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잔잔한 이제 그런 연못을 만들어 놨고, 또 그림자도 또 비쳐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때 또 이제 이 사진이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게 안개가 꼈다는 거. 그죠? 그러면은 방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어떤 그런 이제 역할과 이 날씨가 딱 받쳐줬잖아요. 근데 이게 날씨가 쨍쨍하고 맑은 날 방주교회를 찍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기록 사진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기록 사진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안개 끼고 흐리고 비 오고 눈 내리는 날 많이 찍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만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기록 사진보다는 작품 사진에 가깝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대문 저기 형무소 역사문화관, 우리 저번에 한 가봤잖아요. 이제 거기 여기 갔었었죠, 그죠? 실내에 지하 고문실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때도 좀 더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건 이제 이중도초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찍어 보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이렇게 찍으려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풍경을 찍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창의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되고, 이것도
삼각대에다가 카메라를 장착해 놓고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카메라가 움직이면 저 뒤에 배경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각대를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다중 노출할 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친구는 저 뒤에 창문 앞에 먼저 세워놓고 이제 내가 셔터를 먼저 한번 누릅니다. 다중 노출 모드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세요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커졌을 때 다시 한번 셔터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두 컷이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예, 다중 노출. 이런 딱 이중 노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카메라에서 바로 앞에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찍히잖아요. 정자체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건 작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원근감도 형성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이 몸은 하나인데 거기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이탈했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좀 유령 사진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자기만의 독특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찍는 사진보다는 자기 주제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배운 다중 노출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기법들을 이용해서 찍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뭔가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독특하죠. 이거는 식물원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원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식물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식물원 바깥에서 저런 창문을 통해서 안쪽에 보이는 저런 풍경을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저 안에서 식물의 저 모습들 보면 저 식물이 얼마나 깝깝할까, 숨이 막힐까, 이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식물원 풍경을 찍을 때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식물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식물 자체는 나라는 얘기예요. 나. 내가 어떤 비닐하우스에 갇혀 있다든지 식물 안에서 저렇게 갇혀 있다면 얼마나 깝깝할까.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그걸로 치환해서 표현한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런 이제 창문 틀에다가 그리고 이 안에서 사방에 꽉 막힌 듯한 이제 이런 어떤 식물 얼마나 깝깝할까 이런 걸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죠. 주제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특히 겨울 작업할 때는 온실에 가서 찍는 게 좋습니다. 온실. 그래서 뭐 올해는 이제 온실 지금도 괜찮죠. 온실 같은 데 작업을 하면 이런 방법으로 또 대부분 다 바깥에서 보면 이런 창문들 있잖아요. 창문들도 있고 또 뭐 비닐 같은 것도 특히 유리창이 많거든요. 온실 같은 경우에는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안으로 바라보면서 찍는 것도 또 좋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크롭을 했죠. 이것도 전에 저랑 이제 같이 사진을 배울 때 부산에 있는 이순행 작가라고 그 이순행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그러니까 배울 때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또 우리 작업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작업을 할 때 이 사진은 이제 토니 카타네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주제는 이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유산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입니다. 주제고 그 소재이자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과거 이제 한 2500년부터 2000년 정도까지 초기 로마 시대 때 그런 유적들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아마 티니지는 아니고 팔미라라는 곳입니다. 저기 요르단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 로마의 도시거든요. 로마 식민지 당시에. 그래서 팔미라라는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한때 찬란했던 그런 문화유산들이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뭐 이탈리아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튀니지아에도 있고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난히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표현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 이 보시면 사진이 되게 거칠죠. 그러니까 이 거친 이 그레인 효과 이걸 적용을 하니까 더 그런 주제가 효과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에는 대부분 후시 것도 그렇지만 이 그레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사진 보정 프로그램에도 그레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제를 내가 효과적으로 좀 더 표현한다 그러면 이런 그레인 효과를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곧 얘들 보면 화강암이잖아요. 그죠? 화강암 또 뭐 석회암 또 대리석 예, 이런 것들이 마치 모래가 되듯이 바스라지듯이 흘러내린다는 느낌이 또 들잖아요. 그레인 효과를 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제인 시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유산의 안타까움 이런 게 그레인 효과를 더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잘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로마 도시의 유적인데요. 이것도 막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건데 이 특히 하늘 부분도 그렇고 이 땅 부분도 그렇고 그죠? 거친 입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저녁에 찍은 겁니까? 늦은 오후 시간에. 내일 오후 시간. 예, 예. 이쪽에 그림자가 길잖아요. 그죠? 늦은 오후 시간이고. 그리고 특히 측면광을 또 이용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해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밝게 빛나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좀 어둡게 표현되고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 주 대상을 중심으로 또 구성을 했잖아요, 잘. 근데 과거에 저도 처음에 이제 필름 사진으로 이제 좀 사진을 배웠는데 그때는 뭐 포토샵 이런 기능이 없었으니까 이 필름에 그레인 효과를 주려면 정감 현상을 하면 되거든요. 정감 현상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아주 고감도 필름 있죠. 그때 당시도 한 3200까지 감도 ISO 3200까지 그런 이제 흑백 필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감도로 찍으면 원래 또 필름이 좀 거칠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걸 좀 더 이제 한 두 단계 정도 더 현상 시간을 더 이제 길게 해주면 이 입자가 더 거칠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런 거 주는 거는 간단하죠. 그래서 그때도 자기가 이제 이 사람도 얼마나 그걸 많이 연구를 해봤겠습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정감 효과, 현상 이런 걸 해서 그레인 효과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런 방법을 터득해서 이런 이제 로마 도시 유적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잘 표현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네팅 효과 이것도 많이 주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이쪽에 이 사람도 그때 당시에 이제 비네팅 효과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리고 프레임도 굉장히 위에 이렇게 살짝 걸친 거 보십시오. 이런 거 보면. 그죠? 이건 이제 곧 얘들도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이 기둥들이 하나씩 둘씩 무너져 가지고 결국은 다 소멸된다는 거. 곧 어떤 죽음을 암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접근하는 이 방법을 이걸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은 하나의 기록적인 사진, 뭐 잡지에 실리는 사진이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주 거친 그런 입자를 통해서 표현함을 해가지고 자기의 주제인 곧 이제 어떤 문화유산을 곧 이제 사라짐, 안타까움 이런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이것도 이제 틴지 쪽에 있는 그런 콜로세움 이런 건데요. 이것도 주변에 이렇게 이제 비네이팅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레인 입자로 표현했죠.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뭔가 사진이 우리는 항상 좀 처음에 배울 때 그랬잖아요. 사진이 아주 고와야 되고 좀 이뻐야 되고 거칠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의 표현 효과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사인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특히 하늘 부분, 저런 부분들도 아주 이렇게 먹구름이 쫙 껴있기도 하고 아주 거친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이건 이제 티니지입니다. 저도 확실히가 아는데 이 저게 티니지의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카르타고에 제가 가봤었는데 이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워낙 시간도 오래됐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2000년, 2500년 전에 어떤 그런 문화유산이니까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근데 아주 단순하게 찍었죠. 단순하게 찍고 뭐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일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이제 로마 시대 때 어떤 지었던 그런 이제 신전 같은 그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죠? 분들. 그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보면 작가들이 사진 찍을 때는 욕심을 안 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대상만 중심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항상 내가 구성을 하실 때는 주 대상만을 가지고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핵심적인 그 대상만 가지고 그래야 그 이야기가 제대로 잘 전달이 되잖아요. 주제가 잘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욕심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막 하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항상 단순하고 간결하게 찍으라는 이유 자체가 더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